어려워.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한우물만 파는 게 중요할까 아니면 이것저것 관심을 가지고 좀 우리 알아보는 것도 중요할까?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여담으로 얘기하지만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요즘에 이제 관심사가 뭐 여러 가지 개인별로 다 다양하겠죠. 뭐 돈 버는데 관심 가진 사람도 있고 종교에 관심 가진 사람도 있고 노는데 관심만 가진 사람도 있고 다양한데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그런 걸 부동산을 저도 오래 좀 이렇게 같이 하면서 학원이나 부동산 해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빠른 시간 내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걸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에서 규제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크게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게 갈수록 없어져. 또 수익이 많이 남아도 결국 세금으로 다 내야 돼. 취득세, 양도세 뭐 해가지고 모든 세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물론 수익이 많으면 그만한 세금 내는 건 당연한데 굉장히 좀 단기간에 우리가 어떤 부를 축적하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과정에서 최근에 요새는 새로운 그 변화가 많아서 물론 세상에 보도는 부정적으로 되고 그런 것도 많지만 요즘 그 코인으로 돈 번 사람도 많고 그래서 그 뭐 3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수백억을 벌었더라고 그 사람은. 근데 이제 가까이서 보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또 함정도 많아. 잘못 알면 또 많이 또 돈을 날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새로운 변화를 이렇게 저희들은 핵심 정보를 가지고서 얘기하다 보면 나는 한우물만 파기 때문에 부동산만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그런 게 있으면 나도 조금은 관심을 갖겠다. 근데 정보가 확실하다면 조금 믿어보고 한번 해보겠다 이런 분도 있고 아니면 나는 그런 이런 고리타분한 거 싫고 새로운 변화에 부응해서 전적으로 그에 따라서 아주 올인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지 그래서 너무 하나만 고집하다 보면 나만 낙후되고 처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는데 조금씩은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게 뭐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알면 가끔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에 그 문제 때문에 외국에 좀 다녀오는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것도 있고 아직은 저도 확실하게 확신이 안 서서 더 알아보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전문가들을 아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연결된 분이 있어서 얘기하다 보니까 또 주변에 제가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주변 사람들하고 부동산 하시는 사장님들하고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종류가 다양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 학개론 시간에 배우듯이 이익이 많으면 위험성이 높은 거고 그렇죠? 안정적이면 너무 안정적이다 그럼 이익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은행에다 넣어놓고 있다. 그냥 은행 이율 아니면 제일 안정적인 것은 자기가 돈을 방에다 집에다 전부 다 묻어놓고 있어도 물론 안정적일 수 없지. 도둑이 들어와 다 훔쳐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다양한 이제 마인드가 있어서 뭐 안정적으로 가려면 편하게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뭔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때는 좀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전혀 부정하는 것보단 조금 관심을 가져보는 건 낫다. 조금 너무 무리하지 말고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을 하다 보면 의외로 자기 일을 하면서 조금씩 관심 가지고 재미를 보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전혀 관심 안 가지면 나는 그쪽에 문외한이 돼버려서 얘기해도 무슨 얘기인지 몰라. 근데 내가 좀 관심을 가지고 하다 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재미도 있어요 살면서. 자, 오늘 이제 토지 등록상 아까 이제 지번에 관련돼서 표기 방법까지 봤고 이제 지번 부여 방법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요약집에서는 81페이지에 나온 것이죠. 지번 부여 방법. 지번 부여 방법 총 4가지가 있다 했어요. 4가지.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된다 했죠. 자, 지번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 부여 방법.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라고 했어요? 신규 등록, 그 다음에 등록 전환시. 이 2가지는 지번 부여 방법이 같다는 거죠. 신규 등록 전환시 지번 부여 방법. 2번째, 토지를 분할할 때, 분할 시 지번 부여 방법. 3번째가 토지를 합병할 때의 지번 부여 방법. 그 다음 4번째가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지적 확정 측량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 이렇게 총 4가지가 있다 했죠. 그래서 전부 다 기본 구조는 원칙과 예외, 원칙과 예외 이런 구조로 간다라고 했고 특히 예외가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편이라고 얘기해 줬어요. 신규 등록 전환 시차 바다를 막아서 없던 땅이 생겼다.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역도로 옮겨 등록한다. 이때 지번 부여하는 원칙은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라. 인접지 본번에 부번을 붙인다. 부번. 이게 원칙이었어요. 옆에는 땅에다 부번을 붙여버리라. 이게 원칙이었었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전에 설명했듯이 자, 육지가 있고 여기 바다가 있을 때 바다를 막아서 여기 토지가 생겼다. 여기 10번지 옆에 있다. 그럼 어떻게 붙이라고 해서 이거 10번지 옆에 있는 땅 이렇게 붙인다 그랬어요. 인접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라. 이게 원칙인데 예외는 이렇게 부번을 붙이는 게 부적당할 때는 자, 이게 부적당한 경우가 총 3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부적당한 경우는 이땐 최종 지번 다음에 그냥 본번을 붙인다. 최종 지번 다음에 본번. 그래서 원칙이 부번이고 신규 등록 전환시는 예외가 최종 지번 다음에 본번이다. 이 부적당한 경우가 3가지 있다 했지. 첫째가 뭐야? 신규 등록 전환 토지가 최종 지번에 인접해 있다. 최종 지번 맨 마지막 즉 이 지번 부여 지역의 맨 마지막에 여기 500번지 옆에 바다를 막았어. 그럼 이거 500번지 옆에니까 500에 1 이렇게 해야 이게 원칙인데 뒤에 걸린 숫자가 없으니까 그냥 501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최종 지번 다음에 본번. 두 번째, 기존 토지와 멀리 떨어졌다. 원거리, 멀리 떨어졌다. 자, 멀리 떨어졌다는 것은 인접성이 없다는 거예요. 인접성이 없기 때문에 인접지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것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최종 지번 다음에 본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수필지, 즉 여러 필지라고 하지. 수필지. 필지 수가 많다. 필지 숫자가 많으면 인접지 본번에 부번을 붙이면 더 복잡해져요. 그래서 최종 지번 다음부터 본번을 순차 부여한다. 그래서 이 최원수, 최종 지번에 인접해 있거나 기존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거나 여러 필지, 수필지일 때 이런 말이 나면 예외로 가서 최종 지번 다음에 본번이라는 단어를 찾아요. 본번. 자, 분할은 한 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한 필지를 2필지 이상 나눠 등록하는 것인데 이때 분할 시 원칙은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그대로 써라.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했죠? 나머지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의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 부번. 부번이 2번 나와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지번 부여 지역의 지번 배열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나갔다가 한 300에서 끝난 지역이다. 이렇게 이 지역에서 요 10번지 토지를 분할했어요. 10번지 토지를 분할해서 자, 3필줄 잘랐다. 그러면 10번지 토지가 분할됐다. 자, 2개로 잘라도 분할. 3개로 잘라도 분할. 4개로 잘라도 분할이에요. 그러면 자, 먼저 2개로 잘랐다고 보세요. 그럼 10번지 토지를 2개 잘랐으면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그대로 써야 돼. 나머지 필지는 어떻게 하냐? 분할 전 지번의 본번의 최종 부번을 찾은 다음에 요거 다음 부번을 순차 부여한다. 1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그대로 쓰고 나머지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의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 부번. 이해되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10번지를 2필지,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 그대로, 나머지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의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 부번. 만약에 요걸 2필지로 또 자르면 또 역시 마찬가지.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 그대로, 나머지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의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 부번.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분할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인데 분할의 경우 뭐가 있을 때 주거 사무실 건축물 있을 때 여기에 건물이 있다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예외. 건축물 있을 때는 건축물 곳에 분할 전 지번을 먼저 쓰고 이쪽에다 나머지 부분을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분할의 기본 원칙은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그대로 사용하고 나머지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의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 부번. 요 말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 예외가 아까 뭐라고 여기는 주거나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을 때 이때 분할 전 지번을 우선 부여한다. 여기다 건축물이 있는 곳에 분할 전 지번을 의무적으로 먼저 부여줘라. 여기 건축물 있는 곳에다가 여기 10에 6이 아니고 여기가 10이 되고 이쪽에 10에 6이 된다. 이런 식으로 건축물이 있을 땐 거꾸로 바뀐다 했어요.
북서기본법에는 예외로 인정한다 했죠. 그 다음에 합병은 어떤데? 합병은 거꾸로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거니까 합병의 지번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없어질 때는 제일 빠른 거 선순위 지번을 합병의 지번하지만 본번 중 선순위가 우선이다. 본번 중 선순위를 우선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여기도 주거나 사무실 등의 건축물 있을 때가 문제되는데, 분할과 다른 점은 건축물이 있더라도 합병의 경우는 건축물 있는 지번을 합병의 지번 해달라는 신청이 있어야만 의무가 되지, 신청이 없으면 원칙대로 간다 했어요. 신청이 있을 때만 의무다. 그래서 합병의 경우는 분할과 다른 그런 구조를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합병할 때 합쳐본다. 자, 여기 이 네 필지를 한 필지 합쳤다. 그러면 합병 전에 필지가 17, 21, 35, 47 네 필지가 있다. 그러면 합병의 필지는 선순위 제일 빠른 거 17번이 합병의 지번이 되고, 만약 이때 요 17번에 부번이 붙어 있으면 뭐냐? 이때 본번 중 제일 빠른 건 이거예요. 여기도 부번이 붙어 있다. 그럼 요게 본번 중 제일 빠른 거. 여기도 부번이 붙었다. 그럼 요 47번이 본번 제일 빠른 거예요. 그럼 여기도 붙었다 하면 똑같은 조건이니까 선순위로 갑니다. 또 이렇게 선순위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한다. 그렇지만 본번 중 선순위가 우선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여기는 이제 또 예외적으로 요 분할 주거 건축물 등이 등장하면, 만약 여기 35번 외에 건물 있는 토지야. 이걸 합병하는데 소유자가 합병의 지번을 이걸 해달라고 신청하면 의무적으로 35가 합병의 지번이 되지만, 신청이나 말이 없으면 그냥 선순위로 가는 거예요. 그냥 선순위. 합병의 경우는 이렇게, 자, 예외 주거 사무실 등 건축이 나왔을 때 소유자 신청했으면 의무가 된다.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다음 지적 확정 측량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 지적 확정 측량, 이것은 도시개발, 이 용어 같이 따라다닌다. 지적 확정 측량은 어떻게?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했다. 이런 표현이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실시했다. 그 다음에 경의 측량 방법을 통해서 지적 확정 측량을 했다.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작성 비치되었다. 요 세 가지 단어들이 세트로 따라다니는 표현들이야. 세트로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실시했다. 지적 확정 측량을 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 비치하였다. 이건 같이 세트로 따라다니는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해 줬고,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원칙은 종전 지번 중 본번만 사용함이 원칙이다. 본번만 사용한다. 본번만 사용하지만 본번 중에서 경우 제외시키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첫째, 도시개발 사업의 경계, 요 경계 걸친 지번은 비록 본번이지만 안 쓰는 것이고, 그 다음 도시개발 사업 지역 안에 있는 지번과 밖에 있는 지번 중 본번이 상호 일치할 때 이것도 쓰지 않는다. 본번이지만 쓰지 않는 경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여할 지번수가 부족하다. 부족한 지번은 어떻게 하느냐? 단지식으로 나머지 지역을 크게 블록으로 나눠서 블록식 블록 지번을 부여한 다음에 그 안에서 지번을 부여해 들어가든가, 해당 지역의 최종 지번 다음에 본번을 순차 부여하든가, 이렇게 최종 지번 다음에 본번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옵니다.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고, 요 지역 확정 측량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은 이걸 준용한다. 즉 준용은 똑같이 쓴다, 적용한다, 이런 이 방법을 쓴다. 이렇게 똑같이 이 방법을 쓰는 것은 크게 첫째, 공사 준공전. 도시개발 사업 공사 준공전에 미리 부여할 수 있는데, 이때도 이 방법 쓰는데, 다만 공사 준공전이기 때문에 무엇을 근거로 지번을 부여한다 했냐면 사업 계획도. 미 사업 시행자가 사업 계획도를 소관청에 냅니다. 이 도면을 보고 부여에 들어가는 거지, 이걸 지번별 조서로 하면 틀린다고 했어. 지번별 조서가 아니고 15회 때 하고 작년에도 나왔어. 이렇게 두 번. 이게 아니고 사업 계획도 해야 한다. 사업 계획도. 이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세 가지, 중요한 세 가지 기억하라고 했죠. 3호선 지축행 이렇게 했죠. 자, 서울에서 3호선이 과거에 지축행. 뭐야 이게? 지번 변경시. 일정 지역의 지번을 전부 다 바꾸는 거. 사전에 시, 도지사, 대도시장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 축척 변경. 자, 아까 축척 변경 용어 정의에서
지적도에서 경계점이 정밀도를 높일 목적으로 작은 축절, 큰 축절 바꾸는 건데 이것도 사전에 시도의사, 대도시장 승인이 있어야 돼요. 이때 이 방법 쓴다 있고 그 다음에 행정구역 개편.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부여 시 이 방법을 그대로 쓴다 이 세 가지 경우. 작년 문제 같은 거 골라라 박스. 이거 지번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부여 방법을 찾아야 돼. 이건 똑같아. 어떤 거? 이거 확정 측량한 지역의 지번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그대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지번부여 방법은 총 4가지가 있다. 첫째, 신규 등록 정한 시는 어떻게 한다고? 원칙이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라. 이게 부적당할 때는 최종 지번 다음에 본번을 쓴다. 최원수 기억하라 했어요. 그 다음 분할시 원칙은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 그대로 쓰고 나머지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의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 부번을 붙여라. 주거 사무실 등 건축물 있을 때 건축물인 곳에 분할 전 지번을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게 의무다. 합병은 선순위 지번인데 본번 중 선순위가 우선이라 있고 주거 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을 때는 소유자가 건축물인 지번을 합병의 지번을 신청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해줘야 되지만 신청이 없으면 원칙대로 간다. 그 다음 지적 확정 측량한 지역은 즉 도시개발 사업한 지역은 종전 지번 중 본번만 사용한다는 것은 부번이 붙어있는 복시 지번 다 없앤다는 거예요. 이 본번만 쓰지만 그래도 본번 중에서도 안 쓰는 경우는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 그 다음에 이 경계란 도시개발 사업지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지역 안에 있는 지번과 밖에 있는 지번 중 본번이 일치할 때 이걸 2번 쓰면 중번이 되기 때문에 못 쓴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부족한 지번들은 나머지 지역을 단지식으로 블록식으로 구획한 다음에 지번을 부여해 들어가든가 최종 지번 다음에 본번을 순차 부여할 수 있다. 이걸 준용하는 곳은 언제냐? 공사 준공 전에 사업 시행자가 필요하다면 먼저 지번 부여를 미리 할 수 있는데 이때 사업 계획도 도면을 근거로 부여한다든가 그 다음에 준용하는 경우 3가지 지축행, 지번 변경 시, 축척 변경 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 부여 시 역시 이 방법 즉 종전 지번 중 본번만 사용함이 원칙인 이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번 부여 방법 총 4가지가 전부 다 원칙과 예외 구조인데 다 시험에 다 나왔어요. 다 예외 특히 중요하고 이때 지번 부여하면 없어지는 지번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결번이다. 결번이 생기면 결번대장에 등록하고 영구 보존해줘라. 영구 보존. 결번대장에 보존하고 여기 등록하고 영구 보존한다. 지번대장이 아니라 결번대장. 요것만 주의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번이 생길 수 없는 사유는 언제냐? 요 신규 등록, 그 다음에 분할. 요 2가지 경우는 구조상 결번이 절대 나올 수 없죠. 없던 땅이 처음으로 생겼다거나 기존 토지를 분할해 지번이 늘어난 입장이라면 없어지는 지번은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결번이 생겨요. 자, 이렇게 기본 개념 제가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여기 내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우선 우리 기출 지문들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10번까지 봤죠? 기출 지문들 11번 보세요. 지역 소관청은 토지 이용 현황. 자, 이런 말 무조건 틀린다 했지? 토지 이동 현황에 대해요. 직권호 조사 청량에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결정할 때 토지 이용 계획이 아니라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이런 표현을 써야 됩니다. 자, 12번 소유자 지번 변경하면 지번 변경 사유와 지번 변경 대상 지역의 지번, 지목, 면적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기재해서 소관청에 신청. 지번 변경은 소관청이 하는 것이지 이 지번 변경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지번 변경은 지적 소관청에서 직권하는 겁니다. 사전에 시, 도지사, 대도시장 승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하고 소유자들이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소유자들이 가가지고 요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에는 지번 좀 변경해 주세요 라고 신청해봤자 안 해줍니다.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소관청이 시도지사 대도시장 승인받아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 즉 여기 같은 경우는 승인 절차를 통해서 해야지 여기 서구청장 혼자 독단적으로 못해요. 그 다음에 12번 봤고요. 13번 축척 변경 시행에서 필지입니다. 거기 필지 오타가 되는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는 그 지번 부여지에서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해야 된다. 아까 여기서 지축행 축척 변경 어디 확정 측량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 준용하죠. 그러니까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신규 등록 시 이 방법 안 쓰고 종전 지번 중 본번만 쓰는 거 이 방법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축척 변경 시행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이 틀린 거예요. 그 다음 14번 도시개발 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 지번을 부여할 때, 여기 도시개발 사업 준공 전에 미리 부여할 때, 준공 전에 미리 부여할 때는 사업 계획도에 의한다 했지. 사업 계획도. 지번은 아래의 숫자로 표기돼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한 토지 지번은 숫자 앞에 임이 아니라 뭐라고? 산자. 그다음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남동에서 북서가 아니라 어디서? 북서에서 남동. 즉 북서기본법. 북서에서 남동. 이렇게 거꾸로 만들어 놓는다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것들이 다. 그다음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합병의 경우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 지번을 그 지번화돼. 자, 선순위 지번 맞죠?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 본번 중 최종 순위가 아니고 뭐라고? 선순위. 최종은 끝에 후순위란 얘기예요. 본번 중 선순위라고 했죠. 본번 중 선순위. 그 다음에 지적소관청 도시개발 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기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어디다? 결번대장 등록 영구보존해라. 그 다음에 소관청이 지번 변경하기 위해서는 장관 승인이 아니라 누구? 시도지사나 대도시장 승인, 시도지사 등이 승인을 받아야 돼. 그 다음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한 토지 지번 숫자 뒤에다 산자를 붙이는 게 아니라 앞에다가. 그 다음 지번은 본번과 부번을 구성하며 북동에서 남서로 순차가 아니고 어디라고? 북서에서 남동으로. 북서에서 남동. 북서기본법 원칙이라고 하지. 북서기본법. 자, 분할의 경우는 분할된 필지만 새로운 본번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분할의 경우 뭐라고 했어요? 분할의 경우는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그대로 사용하고 나머지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의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 부번 요만이 나와야 된다 했죠? 다 틀린 얘기들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다 지문 기출 지문들에 계속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분할에 관련된 거 지번에 대해서는 자 지번 표기 방법, 북서기본법, 그다음에 요 지번 부여 방법, 요 원칙 네 가지 즉 원칙과 예로 된 지번 부여 방법을 완전히 알고 시험장에 가셔야 된다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지번까지 다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에서 요약지문 82페이지 하단에 지번 변경까지 본 거예요. 그 지번 변경은 자 지번 부여적안 이 지번 부여적은 동과 리를 말한다 했지. 일부나 전부의 지번이 순차적으로 설정되지 않을 때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 승인을 받아서 지번을 새로이 정하는 걸 우리가 지번 변경이다. 그리고 이 지번 변경할 땐 지적 확정 측량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 지축행 이 방법을 준용한다 얘기. 이 방법을 준용한다. 자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지번 부여 방법 정확하게 총 몇 가지? 네 가지. 지번 부여 방법 몇 가지? 네 가지. 신규 등록 전환 시, 분할 시, 합병 시, 지적 확정 측량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 총 네 가지가 있다. 전부 다 뭐라고? 원칙과 예외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원칙이 무엇인가, 예외가 무엇인가 반드시 기억해 줘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지번을 정리했고 이제 지목, 출제가 아주 많이 된 지목을 보겠습니다. 지목에 대해서는 자 여러분들 요약지문 83페이지에 나왔죠. 지목은 아까 용도 지목주에 따라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은 주된 용도 이것은 지목 토지를 분류한 토지 목록 이런 얘기예요. 즉 어디에 따라서 주된 용도 어떤 주된 용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28개로 구분 등록했다라고 표현했어. 이 지목은 지목 법정주에 따라서 28가지로 규정되어 있고 이걸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지목 설정 원칙이 일주일 사용이라고 했죠. 1필 1목의 원칙. 그 다음에 한 필지가 2개 이상의 용도로 이용될 땐 가장 중요한 용도를 따라간다. 주지목 추종 주용도 추종의 원칙. 그 다음에 일시적인 용도 변경이 있으면 지목을 바꾸지 않는다. 일시 변경 불변의 원칙 일명 영속성의 원칙. 또 관계 법령의 목적에 구성됐다. 사용 목적 추종의 원칙. 여기까지 실정법에 나와 있는 거라 했죠. 그 다음에 용도 경중이나 등록 선언의 원칙은 용도 경중은 수직적 용도 경합이 생기면 중한 용도를 따라간다. 그 다음에 등록 선언의 원칙은 시간적 경합이 생기면 먼저 등록된 지목이 우선이다. 이런 지목 설정의 원칙 일주일 사용을 이미 기억하죠. 그 다음에 지목의 표기 방법은 표기는 이것은 지번과 달리
대장과 도면으로 나눠서 대장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을 말하고 도면은 지적도와 임야도, 도면은 이렇게 지적 임야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장에는 지목을 정식명칭으로 써라. 정식명칭 있는 그대로 제일 길어봐야 5글자, 짧은 1글자. 그 다음에 도면은 줄여 쓴다. 약식 부호로. 부호로 쓸 때는 원칙이 뭐냐? 첫 글자만 따라 쓰자. 그래서 두문자, 첫 글자주의. 두문자. 즉 28가지, 24가지를 첫 글자를 따라 쓰지만 숫자, 문자 겹치거나 혼란이 염려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차문자 두 번째 글자를 따라 쓰더라. 요 차문자로 쓰는 거 4가지 기억하라 했죠? 우리가 4가지 기억해줘야. 그래서 천원차장, 천은 뭐라고 했어요? 하천, 원은 뭐라고 했지? 유원지, 차는 주차장, 장은 공장용지. 이 4가지만 이것은 하천. 자, 유원지, 그 다음에 주차장, 그 다음에 공장용지는 요 두 번째 글자를 따다 쓴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하천은 똑같은 거 없지만 학교용지가 학을 쓰기 때문에 표기상 혼란의 염려가 있고, 유원지는 유지라는 것이 유를 쓰기 때문에 못 쓴다고 했고, 주차장은 주유소용지가 주를 쓰기 때문에 못 쓴다고 했고, 그 다음에 공장용지는 공원이 공을 쓰기 때문에 이미 못 쓴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했을 때 이렇게 4가지에 대해서는 천원차장 요것만 차문자, 나머지는 다 첫 글자를 따쓰면 된다 얘기했어요. 항상 차를 탈 때는 차장이 차비 1,000원 달라고 한다. 천원차장 기억을 하겠죠? 차 타고 오고 내리고 승차하고 하차할 때 항상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천원차장. 자, 천이 뭐라고? 하천, 원이 유원지, 차가 주차장, 장이 공장용지. 이렇게 4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 28가지 지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전부 다 본문과 예외. 여기서 본문이 있는 게 본문, 그 다음에 단서가 붙어있는 게 단서. 즉 이게 원칙고 이게 예외야. 원칙적인 내용을 기루스라고 요 예외인 단서가 붙어있는 것을 조심하라고 얘기해서 다만 이러이러한 경우 제외시킨다. 이 말씀은 거의 다 시험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다만 이러이러한 제외시켜라. 본문 중에서는 뭘 중요하라고 했지?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핵심 키워드가 뭐냐? 요 중요한 거 몇 가지 기억할 게 있다 했어요. 그래서 전 하면 뭘 기억하라고 했지? 전 하면 물을 상시 이용하지 아니하고 어떤 작물을 재배한다 했지? 물을 상시 이용하지 않고 곡물, 원예작물, 약초, 뽕나무, 묘목, 관상주 이런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인데 식용 목적 죽순 재배지도 전에 들어간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전 했을 때 우리 수업 시간에 전에 얘기했어요. 전, 고개, 약봉닭, 목관, 죽순 이렇게 해서 기억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곡물, 자 원예작물, 약초, 뽕나무, 당나무, 묘목, 관상수. 여기서 과수를 제외하는 이유는 원예작물 중에서 과수류는 과수원에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답도 물을 상시 직접 이용해서 전답의 차이는 이렇게 물을 상시 직접 이용한다는 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물을 상시 직접 이용한다는 건 용배수가 용이하다 이 말입니다. 따지고 본다면 이건 경작 방시 전과 구별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벼, 연, 미나리, 왕골 요 4가지 벼, 연, 미나리, 왕골을 재배한 토지를 답이라고 하더라. 답. 근데 미나리나 왕골 등이 자생하면 유지에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 있어요. 유지에 있다. 그 다음에 과수원부터 단서가 나오기 시작한다 했죠. 자, 사과, 배, 밤, 호두, 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 재배해. 과수류. 즉 나무에서 과일이 열려야 됩니다. 이걸 집단 재배한 토지는 과수원인데 주거용 건축물 부진 대가 된다. 여기서부터 나온다 했지. 대. 요 3가지 묘목과 조심하라고 했어요. 묘지, 그 다음에 목장용지, 과수원. 지금 과수원에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다. 목장용지 안에 주거용 건축물 대, 묘지 안에 묘지 관리사무소 부지 대. 요 3가지. 요거만 건축물 부지가 대가 되는 실정법상 대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양입된다 그랬어요. 양입. 주된 지목에 포함된다. 요 3가지 주의하라고 얘기 줬었고. 목장용지에서는 자 초지하고 축산법 2조 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한 축사부지인데 이때 가축의 범위가 종류가 많다고 했었죠. 그래서 거기서 소, 말, 양, 돼지 같은 일반적인 가축은 시험 문제 잘 안 나온다고 얘기 줬고
특수한 가축, 예를 들어 우리가 시험에서 잘 못 듣던 걸 주의하라고 얘기해 줬을 거예요. 칠면조나 메추리, 꿀벌, 오소리, 뉴트리아 뭐 이런 거, 꿩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가축에. 경우에 따라 지렁이까지 포함된다 이렇게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죠. 그럼 강의 노트 같이 보시고 보면 거기 전부 다 설명이 됐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주의하시면 됩니다. 임야에서는 살림과 원야를 이루는 거기 7가지 암기해야 돼. 야, 수죽은 암자, 모습이 황이다. 즉 수죽, 암자, 모습, 황.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여기서 황무지가 잡종지라면 안 되고 임야입니다. 모래땅이 하천하면 안 되고 임야라고 얘기해 줬어요. 임야. 그 다음에 광천지는 이런 온수나 약수, 석유류, 즉 물과 기름 같은 게 밑에서 솟아 올라와야 돼요. 그리고 거기 단서가 붙어 있죠. 이것을 일정한 장소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저장소를 부지는 제외시키라는 단서가 여기도 나오고, 염전에서는 소금 채취를 할 때 반드시 천일제염 방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단서에 의하면 천일제염 방식이 아닌 동력을 이용하면 제외시킨다는 단서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 다음 거기 대, 건축무지가 우리가 대라고 하지 대지라는 말 안 쓴다고 했어요. 건축법상 용어는 대지라고 하지만 지적에서 지목 설정할 때 대라고만 합니다. 거기 건물 용도가 중요합니다. 주거, 사무실, 점포, 그 다음에 박물관, 극장, 미술관 이런 문화시설, 그 다음에 관계 법령에 의해서 택지주선공사 준공토지에서 건축물 용도 가지고 지목이 결정된다. 그래서 주사점, 박극미, 주거, 사무실, 점포, 박물관, 극장, 미술관 이렇게 해서 전에 수업 시간에 했던 거예요. 그 다음 공장용지 핵심은 제조업인데 제조업의 범위가 넓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무슨 뭐 자동차를 제조한다 이런 것만 제조업을 생각하면 안 되고, 자 농산물을 가공할 때 벼를 가공해서 쌀을 만들었다 이런 곡물 도정업 이런 것도 다 제조업의 범위로 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제조업 범위가 굉장히 넓다 이렇게 얘기해 줬고, 공장 부지 안에 공장용지 안에 있는 각종 체육시설이나 의료시설, 그 다음에 무슨 뭐 기숙사 이런 것도 일체 다 공장용지에 포함돼서 양입되기 때문에 공장용지다라고 표현해 줬어요. 그 다음에 학교용지는 학교 울타리 안에 있으면 무조건 학교용지입니다. 학교 교사, 이 교사는 건물을 말합니다. 학교 건물. 그리고 거기 접속된 부속시설물이라는 체육장 같은 운동장이나 각종 체육관 같은 게 학교 울타리 안에 있으면 학교용지예요. 그러나 학교 시설구역에서 떨어진 곳에 있다 이러면 제외시킵니다. 제외시킨다는 것은 그 용도를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주차장도 시험에 자주 나온다 했지.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 그 다음에 주차 전용 건축물 부지가 주차장인데 제외시키는 거 4가지 기억하라고 했죠. 노상주차장, 부설주차장, 자동차 판매 목적 물류장, 야외전시장 요 4가지 주의해서 기억하되, 특히 부설주차장은 예외. 자, 부설주차장은 왜 주차장이 아니라겠냐면 주된 지목에 포함되기 때문에 백화점은 점포니까 이건 대 지목은 밑에는 땅은 여기에 부설주차장 이건 주된 지목에 포함된 거니까 그냥 대가 되는 거예요. 주차장이 아니고. 근데 요 부지 인근이라는 말은 떨어진 곳에 독립적으로 부설주차를 만들면 이건 주차장이 돼버립니다. 주차장. 인근에 있는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이 되는 이유가 독립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요. 독립적. 그 다음에 주유소용지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인데, 특히 주유소용지에서는 자 석유 등을 판매하기 위한 일정한 시설물 부지나 저유소, 원유저장소 부지인데 단서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다만 자동차, 선박기차 제작, 정비, 공장 안에 있으면 공장용지이기 때문에 제외시키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창고용지는 자 독립적, 즉 물건을 보관하는 독립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물류창고만을 얘기하는 것이지 어디에 딸려있는 부설된 창고는 창고용지가 아니라고 했어요. 독립적인 물건 저장시설물이 부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도로도 주의할 게 이것도 용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다 했죠. 자 도로에서는 보행이나 차량 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형태를 갖춰 이용되는 토지인데, 특히 휴게소 부지는 어디에 있느냐? 이 휴게소가 자 고속도로에 있으면 도로, 국도나 지방도에 있으면 대 이렇게 고속도로에 있는 휴게소는 도로, 국도나 지방도에 있는 휴게소 부지는 대가 된다 했고, 단서도 중요하다고 해서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했습니다.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의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즉 아파트 안에 설치된 통로 대,
공장 안에 설치된 통로 공장용지이기 때문에 이건 도로가 아니다. 제외시킨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겠고, 철도용지는 그 궤도라는 말, 즉 레일을 주시면 돼요. 궤. 일단 궤도 등 설비와 형태를 갖춰 이용되는데 여기에 붙어있는 접속된 역사나 차고, 발전시설, 공작창 일체 다 철도용지에 다 포함시켜버립니다. 그 다음에 제방이라는 것은 뚝인데 무엇을 막느냐에 따라서 방수제, 방주제, 방파제, 방사 이렇게 이름만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하천은 자연의 유수가 핵심인데 규모가 커야 됩니다. 규모가 작다면 국어로 간다고 했어요. 국어는 인공적인 수로가 핵심이에요. 인공적인 수로나 뚝, 그 부속설 무지. 그럼 유지는 물이 고여있는, 즉 물이 고여있거나 상시로 저장하고 있는 댐이나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즉 물웅덩이 일체. 규모가 커지면 호수 뭐 이렇게 커지겠지만 조그만 것은 다 유지로 갑니다. 그래서 이 물이 고여 있는 곳은 다 유지예요. 근데 거기서 연이나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않은 토지는 유지다. 특히 아까 답과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왕골이 나오면 연왕골. 자, 아까 벼 연명했지. 연글 말합니다. 이거는. 그다음 미나리, 왕골 이것을 물을 상시 직접 이용해서 재배하면 이건 답. 물을 상시 직접 이용해서 자,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을 재배했을 때 답이 되고, 자, 연이나 왕골 등이 자생한다. 자생하면 유지로 가야 돼. 그리고 배수가 잘 되지 않는 토지 유지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유지. 그래서 이렇게 연이나 왕골에 대해서는 재배한다는 표현이냐 아니면 자생한다냐에 따라서 구별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양어장은 이것은 유지에서 분리돼 나온 건데 육상에 있다. 육상 해상이 아닌 육상에서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 번식 양식을 위해서 일정한 시설 갖춘 부지를 말하는데 이것도 유지에서 떨어져 나와서 2002년도에 개정되면서 떨어져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수도용지는 물을 정수 공급한 각종 시설물이 수도용지인데 여기서 자 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배수시설 부지가 다 수도용지고 송유시설은 잡종지가 있다고 얘기해 줬어요. 송유시설은. 공원도 자 공원은 법률에 의해서 공원 또는 녹지로 지정 곳이 돼야 되는데 그 법률에 보면 각종 공원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주의하라 했어요. 묘지공원은 묘지다. 그 다음에 자연공원법상 공원은 대부분 임야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묘지공원은 묘지. 자연공원법상 공원은 대부분 임야. 국립공원 계룡산이 뭐냐? 그냥 임야예요. 묘지공원은 그냥 묘지야. 공원이 아니고. 이 두 가지만 주의하고 나머지는 공원이나 녹지로 법률에 따라 지정돼 버리면 다 공원입니다. 그 다음 체육용지도 거기 나열된 거. 자 체육용지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경륜장 같은 거. 요게 체육용지에 들어가 있고 단서는 체육시설소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건 제외시켜라. 즉 거꾸로 얘기하면 영속성과 독립성이 있으면 그래도 체육용지다 이런 얘기예요. 즉 미흡한 정구장, 골프연습장, 실내수영장, 체육도장 그리고 유술기관, 요트장, 카누장, 산림한 야영장은 체육용지에서 제외시키지만 거꾸로 독립성을 갖춘 정구장, 골프연습장은 체육용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체육용지에 나열된 거 자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골프, 스키, 승마, 경륜 조심하시고 특히 승마장은 체육용지지만 경마장은 유원지에 들어가 있다고 얘기해 줬죠. 밑에 유원지 보시면 자 일반 공중에 우일학, 휴양대 적합한 시설물 종합적으로 갖춘 거기 유선 수영장 이건 야외에 있는 수영장 그 다음에 유선장 배 타는 곳 낚시터 어린이 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경마장 여기 나열된 거 주의해야 됩니다. 특히 경마장 조심하시고 어린이 놀이터는 공원이 아니라 유원지라는 사실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원지에 단서가 붙어서 이 시설 거리 등으로 보아서 떨어져 있는 거 독립적인 거 이건 제외시킨다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그럼 넘어가면 이제 종교용지도 가보면 자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해서 예배, 법요, 설교, 제사 등을 하기 위한 각종의 교회, 사찰, 향교, 예시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이거 교회나 사찰, 향교한 이슬람 사원 등등 다 종교용지예요. 더군다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특정 집단, 즉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이 아니라 일반 공중은 누구나 한다는 거죠. 근데 특정 집단,
김해김씨, 전주씨 이런 특정 집단만 제사 지낸다. 이런 걸 사당이라고 사당. 사당부지도 넓게 보면 종교용지로 들어간다 해서 종교용지 사당부지. 그럼 사적지는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 유적고적 기념물을 보호하기 위해 구획된 토지인데 단서가 시험에 자주 나오죠. 이 문화재가 문화재 어디에 들어가 있냐?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안에 들어가 있으면 뭐가 된다? 제외시켜라. 즉 주된 지목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가 되는 거지 사적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다음 묘지는 시체나귤이 매장된 토지나 그리고 또 거기 묘지 공원 이런 거 조심하라 했죠. 각종 봉안시설 다 묘지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 단서 아까 묘지 관리사무소 부지는 대가 된다. 세 가지 묘목과 얘기해 줬죠. 묘지, 목장윤이 과수원 3번 과수원, 공사, 묘지 27번에 가면 이렇게 세 가지. 자, 과수원, 목장윤, 묘지 안에 있는 주거용건 중물이나 묘지 관리사무소 부지는 전부 다 대가 된다. 이것만 대가 되고 나머지 다 양입돼 버립니다. 그 다음에 잡종지도 시험에 자주 나오고 거기 나열된 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갈대밭, 시리에 물건 쌓아두는 곳, 돌 캐내는 채석장, 흙을 파는 채토장, 야외시장, 비행장, 마을의 공동우물 이게 다 잡종지 들어간다. 그리고 영구적 건축물 중에서 변전소나 송수신소, 아까 송유시설 조심하라 했고 도청장, 자동차 운전학원, 쓰레기 오물처리장 이게 잡종지에 들어갑니다. 근데 잡종지 단서는 원상의 복조건으로 돌을 캐내거나 흙을 파는 곳으로 허가된 곳은 제외시킨다. 원상의 복조건. 자, 돌 같은 경우에 조경석이나 무슨 저기 우리 충청남도에만 나오는 웅천에 가면 오석이라고 해서 검은 돌, 비석이나 무슨 벼루 같은 거 만들 때 쓰는 건데 굉장히 비쌉니다. 그 조경석 같은 건 한 덩어리에 2-3천만 원씩 가요. 그것도 굉장히 비싸요. 큰 거. 그러니까 근데 그걸 파낼 때 파내면 그 매립 비용, 그 땅에서 계속 캐내기 때문에 거기다 다 메꾸어야 돼. 메꾸어. 이 원상이 이게 이제 원상의 복조건으로 채석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그것은 지목 변경 지목을 잡종지 보지 않고 원래의 지목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서가 영속성의 원칙을 구체로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잡종지에 가면 원상의 복조건으로 돌을 캐내거나 흙을 파내는 곳은 제외시키라는 단서가 붙어 있다는 사실 같이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쭉 설명해 봤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28가지 지목 중에서 요 단서가 붙어 있는 거의 저기 다 시험에 출제됐었습니다. 자, 그럼 출제 지문들을 한번 쭉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 나눈 프린트물 2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 아까 23번부터 보시면 온수, 약수, 석류를 일정한 장소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저장실 부지 지목은 광천지에서 제외시키는 단서에 붙어 있죠. 이것이 용출되는 곳만 광천지였어. 그 다음 24번 시체율이 매장된 토지는 묘지지만 그리고 각종 봉안시설도 묘지라고 했죠. 근데 묘지 관리를 한 건축물 부지는 대가 된다고 했지. 단서에 붙어 있잖아요. 다 단서 시험 문제. 25번도 역사, 경부고속철도와 접속해서 즉 이런 궤도를 이용한 시설과 접속된 각종 역사 부지는 다 철도용지가 된다 했지 대가 되지 않습니다. 26번도 자 주차장 중 부설 주차장 조심을 하겠어요. 인근에 있으면 독립적이기 때문에 이건 다시 주차장이 된다고 했어요. 인근에 있는 주차장은 주차장, 주된 건축물 붙어있는 부설 주차장은 제외 이렇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자동차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장, 야외 전시장 이건 주차장 제외시키는 단서에 들어가 있었죠. 자동차 선박, 기차, 제작, 정비, 공장 안에 있는 급유 소음시설은 주유소음지에 제외시킨다는 단서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 천일지연 방식으로 하지 않고 동력을 이용해서 소금을 끓여들여 바닷물 끓여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 부지는 이것은 뭐가 된다? 제외시키는 단서에 들어가 있지? 공장용지에 해당돼. 동력을 이용하니까 공장용지. 그 다음 30번도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 안에 있는 문화재 이건 뭐가 된다고 했어요? 제외시키는 단서에 들어가 있지? 사적지가 아니라고 했잖아. 그 다음 31번 산림, 원야를 이루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월당, 물당, 습주, 황무지 7가지 다 잡종지가 아니라 임야라겠어. 그 다음 과수류 집단 재배한 토지는 과수원이지만 과수원 안에는 주거용 건축물은 대가 된다 했죠. 그래서 같이 묶어서 구하면 다 틀리는 겁니다. 그 다음 용 배수에서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하면 이게 구거지 유지가 아니야. 인공적인 수로. 그다음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 등 용출구 이것은 어디에? 광천지라겠지. 주유소용지가 아니고. 그 다음 지목이 공장용일 때 도면엔 뭐로 표현한다? 천원 차장, 장으로 표시한다 했죠. 그 다음 온수 등을 인정하는 운송한 부지는 제외시킨다 했어요. 광천지가 아니고 제외. 그 다음 아파트, 공장 등 단일용도 단지 설치된 통로는 뭐가 된다? 도로에서 제외. 즉 아파트 한 대 있으면 대,
공장 안 했으면 공장 용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도로의 단서에 가면 제외시키라고 했어요. 그 다음 38번도 역시 묘지, 공원. 이건 뭐야? 묘지가 핵심이지 공원이 아니라. 아까 두 가지 제외라고 했죠. 묘지공원과 자연공원, 법상공원. 이 두 가지 조심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39번 자연유수 소규모. 자연유수면 규모가 크면 하천, 작으면 국어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소규모란 말이 뒤에 붙어있으면 국어로 가야 돼. 그 다음 자 초지, 자 축산업, 낭록. 이것은 뭐야? 이건 목장용지가 되는데 주거용 건축을 부지는 대가 된다 했지. 아까 세 가지 묘목과 여기 과수원, 목장용지, 묘지 세 가지 주의하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41번도 물을 상시 직접 이용해서 벼, 연, 미나리, 왕골 등 식물을 주로 재배한 토지는 농지. 이런 지목 없어요. 그냥 답이라고 했지. 답. 아예 엉뚱한 이름 지목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용 배수를 위해서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하면 어디로 간다? 국어. 물을 상시 직접 이용하지 않고 곡물, 원예작물, 과수류 포함해 아까 뭐라고 해서 과수류 제외시킨다 했죠. 이런 식물 주로 재배한 토지는 어디라고 해서 전인데 중림지는 임야하고 식용목적 죽순재배지가 전에 들어가 있죠. 이게 작년 문제. 식용목적 죽순재배지는 전이지만 중림지는 어디라고? 임야. 전에서 제외시키는 거다. 여기서 중림지는 임야, 그리고 전 속에 들어가려면 원예작물 중에 과수류를 제외시켜야 된다고 했어. 포함시키는 게 아니고. 그 다음 44번도 자 관계 법령에 따라 공장부지 조성공사 준공됐다면 공장용지라는 지목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용목적 추진원칙을 따라가는 거예요. 산업용지 이런 지목 자체가 없어요. 요즘엔 아주 없는 지목을 자주 만들어내고 있어요. 요즘에 최근일수록. 옛날에는 그냥 거꾸로 이제 포함된다, 제외된다 이런 걸 조금씩 바꿔놨는데 지금은 아예 없는 지목을 또 만들어서 출제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28가지 지목 정도는 여러분 이게 있다 없다 정도 구별할 안목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는 댐, 저수지, 소류지 이건 뭐 전부 다 유지로 하는데 연왕골 등을 재배한다면 이건 답으로 간다 했지. 연왕골이 자생한다. 자생. 배수가 안 되는 토지 이게 유지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재배하면 답으로 가야 돼. 자 여기까지가 출제된 지금까지 최근 문제들 지문들 계속 연습한 거예요. 몇 개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자주 이거 보셔야 돼. 이 지적은 자주 지문들 보면 답이 다 보여 그게. 이렇게 해서 이제 지목 28가지 간단하게 쭉 살펴봤고 여러분들 요약점은 89페이지 유의사항이라고 쓴 부분을 한번 그냥 읽어보세요. 그 부분은 참고로. 그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이제 기타 이제 경계나 면적 분자를 보겠습니다.